네, 저번 시간에는 이 메이크 UI, 특히 이 왼쪽 메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시나리오에서 이 Create a New 시나리오를 눌러보시면 이 시나리오에서 이제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밑에 있는 툴바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할 거고요. 대략적으로 이 UI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UI 같은 경우는 run once부터 해서 실행 주기 설정, 뭐 저장, 시나리오 인풋, 시나리오 세팅, 노트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run once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일단 모듈 하나를 제가 연결을 해 놓은 상태인데 이 모듈 연결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 강의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un once를 한번 눌러보면 제가 연결했던 구글 시트 데이터가 이렇게 한번 실행이 되는 거고요. 참고로 그 시나리오 창은 저희가 저번에 이 시나리오에서 Create a New 시나리오를 눌러보시면 이제 이 화면에서 나타나는 화면이고요. 어쨌든 지금 Run Once를 한번 눌렀을 때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타나고, 참고로 제가 다른 시나리오로 한번 Run Once를 눌러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모듈들이 모두 실행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Run Once는 연결되어 있는 모듈들이 전체가 한번 실행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시면 아래에 다른 모듈들이 있지만 지금 이 모듈들은 실행되지 않은 거거든요. 여기 1표시는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거고, 여기 실행된 이 실행이 정상적으로 된 모듈처럼 실행이 된 게 아니에요. 이 밑에 것들은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Run Once는 연결되어 있는 모듈들에 대해서 한번 실행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행시키는 방법이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여기 Run this module only 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눌러보면 이것처럼 이번에는 첫 번째 모듈만 실행이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모듈들은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실행시킬 때는 이 Run this module only 으로 실행을 시키면 되고, 전체를 실행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면 Run Once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스케줄 세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스케줄 세팅인데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면 현재 15분 간격으로 이 시나리오가 동작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런 시나리오에 이 버튼을 눌러보면 주기적인 간격으로, 그 다음에 한번 매일, 주 단위, 월 단위, 구체적인 날마다 동작하도록 등등등 이 시나리오가 언제 동작할지를 이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주에서 날짜를 정한다고 할 때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서 무슨 요일에 할지, 또 시간은 언제 할지를 정할 수도 있고, 여기 Show Advanced Setting을 눌러보면 시작하는 날짜, 이 자동화 시나리오의 작동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을 여기서 한다는 것, 그게 이 옵션인 거고요. 그래서 더 세부적인 그 옵션들의 내용도 궁금하시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제 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좀 복습하시거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데 있어서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 토글 버튼은 시나리오 자체를 켜고 끄는 것을 이 토글 버튼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끄고 제가 뒤로 돌아가 보면 지금 시나리오가 지금 꺼져 있죠. 그리고 켰어요. 그리고 뒤로 가보면 지금 시나리오가 켜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그 저장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순하게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우측에 저장이 됐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컨트롤 S를 눌러도 윈도우 기준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저장하시면 되고, 다만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 주기적으로 저장하시는 게 좋은 게,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저장을 해놓으면 뭔가 자동화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잘못 삭제를 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정확하게
해당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장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근데 저장을 주기적으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수정을 많이 했던 그 버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장은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어서 시나리오 인풋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시나리오 인풋은 이 버튼이고요. 이거는 한번 눌러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메이크를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별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할 때 이 시나리오는 제가 관련된 그 URL 주소로부터 기사를 가져오는 그런 자동화 시나리오예요. 근데 기사를 가져오려면 그 기사 관련된 URL이 주소가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주소를 내가 손쉽게 좀 바꿔가면서 이 구성한 자동화를 실행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 사용하면 좋은 기능입니다. 이거 맨날 이걸 들어가서 이 주소를 바꾸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할 수 있는데 되게 번거롭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할 때 이 시나리오 인풋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인풋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add 아이템을 눌러서 여기 네임에다가 뭐 URL이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이걸 눌러보면요, 이 custom and system variable에서 이 시나리오 인풋이 생겨버려요. 아까 저희가 생성한 이 URL이요. 이걸 이렇게 눌러버리면 삽입이 되는 거고요. 이걸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run once를 눌러보면요, 이제 이렇게 갑자기 URL이라는 저희가 아까 네임으로 지정했던 URL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기존에 입력해놨던 URL을 입력을 해버리면요, 이렇게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run once를 누르고 이 주소를 내가 계속 바꾸고 다른 URL로 자동화를 실행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시나리오 인풋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시나리오 인풋에 대해서 아마 자주 쓰실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툴바 안에 좀 나와 있다 보니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은 시나리오 세팅인데요. 사실 고급 실행 옵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각각의 내용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시나리오 세팅을 눌러보면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대체 뭐 하는 기능들이냐를 조금 한번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보셨던 그 옵션과 관련된 내용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불완전 실행과 관련된 옵션, 그 다음에 뭐 MySQL처럼 그 전통적인 관계형 DB를 메이크 시나리오에서 활용할 때 필요한 옵션들, 뭐 물론 전통적인 DB가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한 전통적인 DB, SQL을 연동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이런 옵션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뭐 기타 옵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불완전 실행 관련된 옵션이 뭐냐, 뭐 아까 나온 것 중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나리오의 이 다이어그램을 좀 보면, 이쪽 화면을 보면 여기 불완전 실행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걸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뭔가 오류 발생해서 실행이 제대로 안 된 그런 데이터들이 나타나는 화면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오류가 발생해서 실행이 제대로 안 된 그런 기록들, 데이터들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거냐와 관련된 설정입니다.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 세팅 안에 있는 옵션인 거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세팅 안에 있는 이런 옵션들, 이 불완전 실행과 관련된 옵션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사실 메이크를 시작하는 분들이 그러한 설정까지 일일이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거는 좀 과하게 처리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애초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화 구성을 좀 제대로 해놓으면 아까 불완전 실행으로 별도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메이크 UI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화면 그 노티피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차피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거나 아니면 메일로 알림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자동으로 처리하게 할 건지 수동으로 처리하게 할 건지를 아까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옵션을 통해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설정하기보다는 그냥 오류 알림이 메일이나 아까 노티피케이션으로 왔을 때 오류가 났구나 하고 그때 들어가서 로그 기록 보면서 처리하는 게 훨씬 쉽게 초보자분들은 뭔가 오류에 대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다만, 필요하실 경우 이런 설정도 일일이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 말씀은 대부분 저런 설정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자동화 구성을 제대로 하거나 그냥 오류가 왔을 때 그때 하나하나 조치하는 방식이 더 간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옵션과 관련돼서 두 번째가, 아까 DB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던 옵션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 이 커밋인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은 따로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 롤백이라든지 ACID라든지 커밋이라든지 좀 SQL에 대한 또 약간 기본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필요하시면 제가 올린 자료에 링크도 걸어놨는데 이 링크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이 MySQL을 메이크로 연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일단 이 부분은 건너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설정에서 기타 옵션으로 이 사이클 수, 최대 사이클 수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최대 사이클 수, 이 설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문서를 좀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이 실행을 한번 할 때 하나의 실행 안에는 하나 이상의 사이클로 구성이 되거든요, 원래. 그래서 한번 실행하면 보통 한 번 사이클로 이 자동화 시나리오가 동작을 하는데, 이 사이클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한 번의 실행 안에 있는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좀 나눠서 동작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초보자분들은 이 부분은 거의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추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이제 노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 노트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눌러보면 이런 창이 나타나는데, 이 시나리오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측 버튼을 이 모듈에 클릭을 해보면 여기 Add a Note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메모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때 예를 들면 각 모듈마다 이 모듈은 어떤 기능을 한다든지 어떤 기록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저장이 되죠. 이런 아이콘으로도 나타나고요. 노트가 있다라는 아이콘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트를 눌러보면 이렇게 적은 메모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른 모듈에도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에서 이제 색상도, 노트 색상도 바꿀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메모를 적었는지 쉽게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참고로 여기 이 모듈 사이에 이 부분을 필터라고 하는데, 제가 또 이후의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여기도 이제 노트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색상도 한번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보시면 여기 필터도 메모가 설정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색상별로 관리할 수가 있어서 이 메모를 색상별로 약간 묶어가지고 카테고리화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색상을 지정한다고 하면요. 네, 다음 기능은 이 버전,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는 이 버튼인데요.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버전이 다 뜨는 거고요.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할 때마다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버전은 60일까지만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버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이전 버전, 제가 사용했던 시나리오인데, 워크플로우인데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 아까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이렇게 버전 복구가 되면 꼭 저장을 눌러 두셔야만 복구된 버전이 새롭게 저장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버전을 돌려놓고 저장 안 하고 꺼버리면 해당 버전이 저장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오토 얼라인 같은 경우는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정렬을 좀 해줘요. 이게 자동화를 구성하다 보면은 이거 저기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흩어질 수도 있는데,
이거 좀 한눈에 정리하고자 한다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모어 버튼을 눌러보면 뭐 블루프린트랑 익스플레인 플로우 뭐 이런 버튼이 있는데, 이 익스플레인 플로우는 이 구성된 시나리오에서 이 데이터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시각적으로 방금 보신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는 이 메이크의 좋은 점 중 하나가 여기서 구성했던 이 자동화 시나리오를 컴퓨터에 따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쉽게 해당 시나리오를 그 파일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나리오를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서 익스포트 블루프린트를 눌러보면 지금 제 컴퓨터에 저장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Create a New 시나리오로 한번 새로운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아무 모듈이 없죠. 아까 모어에서 이번에 임포트 블루프린트를 눌러보면 여기에서 이제 제 로컬에 저장된 PC에 저장된 아까 그 블루프린트 JSON 파일을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저장을 눌러보면요, 아까 전에 제가 가져왔던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한번 실행도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실행을 누르면 동일하게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쉽게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별도로 파일로 저장해서 갖고 온 뒤에 바로 손쉽게 실행도 가능한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런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눌러보면 이거 플로우 컨트롤이랑 툴, 그 다음에 텍스트 파서가 나오는데, 눌러보면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면 그 메이크에서 이러한 모듈을 구분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어요. 첫 번째는 이런 구글 시트처럼 외부 플랫폼 관련된 모듈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구분이고, 두 번째는 메이크에서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모듈이에요. 물론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크게 그냥 외부 플랫폼 관련된 모듈, 그 다음에 메이크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여기 빌트인이라고 나와 있죠. 빌트인 모듈, 이렇게 구분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이 빌트인 모듈 중에서 가장 자주 쓰는 이 플로우 컨트롤, 툴, 텍스트 파서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자주 쓰기 때문에 메이크에서 이거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빌트인 모듈 중에서 가장 자주 쓰는 이 세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 뭐 툴, 텍스트 파서 이거를 하나하나 뭐 설명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플로우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흐름과 관련돼서 말 그대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고요. 그런 빌트인 모듈이고요. 그래서 뭔가를 반복한다든지 쪼갠다든지 합친다든지 뭐 분기 처리를 한다든지 뭐 오류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데이터 흐름과 관련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여러 가지 이 데이터 관련돼서 유틸리티, 그냥 도구들, 말 그대로 도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변수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하고 뭔가 관리를 하고 가져오고 뭔가 그런 것들, 그 다음 어그리게이터, 이거 뭐 합치는 것들이죠. 텍스트라든지 테이블, 뉴메릭 이런 것들을 합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전환하는 것들, 뭐 인코딩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저희 보통 뭐 코딩 할 때 그 if, else처럼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뭐 여러 가지 툴에서 그런 도구들이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모듈들이 있다 라는 거고요. 이 텍스트 파서도 텍스트 관련된 어떤 처리가 필요할 때 파싱을 할 수 있는 모듈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파싱할 때 뭐 정규식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 뭐 HTML을 뭐 텍스트로 바꾸는 등 이런 텍스트 기반의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파싱을 할 때 요거를 사용을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이 시나리오에서 활용된 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앱이랑 모듈을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구글 시트 자체를 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구글 시트 안에 지금은 What's New Rows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것들 각각을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구글 시트가 있죠. 여기 안 그래도 앱스 인 시나리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자체를 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했지만 이 플로우 컨트롤도 하나의 앱이고 빌트인 앱이고, 툴도 빌트인 앱, 텍스트 파서도 빌트인 앱이고요.
눌렀을 때 이 각각을 하나의 모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TML2 텍스트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게 앱이고 밑에 나와 있는 게 모듈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참고차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구글 시트 앱의 What's New Rose 모듈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용어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보면 여기서는 RSS부터 뭐 텍스트 파서, 오픈 AI 이런 앱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지금은 그 로고 창이 나오지 않는데 이거를 실행시키고 나면 로고 창이 좀 보이거든요. 이 시나리오 UI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로그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로그 창이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로고 기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걸로 툴바를 또 접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런 것들이 우측에 있는데 그냥 이거는 빌드 프롬 스크래치, 이거는 이 화면에서 지금 뭔가 작업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스타트 윗 템플릿, 이거는 이 템플릿을 메이크에서 제공하긴 하는데 필요하시면 눌러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도 이 시나리오를 좀 구성하는데 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거고요. 이 Create Using AI 어시스턴트는 메이크에서 지금 베타 버전으로 출시가 된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시나리오 작업하다가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좀 물어보면서 시나리오 그 구성간 뭔가 도움을 조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자주 그렇게 잘 활용하진 않지만 필요하시다면 뭐 템플릿이라든지 그런 AI 기능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그래도 하나하나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다 뭔가 세부적으로 기억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게 이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이 메이크에 대해서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모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아까 Run this module only 뭐 이런 거를 해봤지만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또 다음 강의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되고, 그리고 제 사이트에 이 관련된 자료들은 계속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이트 방문하셔서 자료 보시면서 병행하시면 아마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